안녕하세요. 신현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가상환경과 아나콘다라는 강의의 첫 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나중에 이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뭔지 이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레벨 1, 2, 3, 4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시피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벡터와 행렬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런 벡터와 행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파이썬에서 이 벡터와 행렬을 다루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는 벡터와 행렬에 특화된 함수나 클래스, 다시 말하면 이 벡터와 행렬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오브젝트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짜는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정성껏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벡터 클래스랑 매트릭스 클래스, 그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런 함수를 구해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열심히 혼자 다 만들었는데 나 혼자 쓰기 뭔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지금부터 이 코드를 올려놔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코드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마치 그 사람이 구현한 것처럼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쓰는 거를 좀 더 우리 파이썬 환경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이 코드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서는 그냥 이 친구가 이 코드의 이름을 지금부터 파이썬의 약자 리니어 알제브라 이렇게 불렀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네이티브 파이썬에서는 벡터와 행렬을 다루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구현을 해서 얘를 인터넷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름을 코드들의 묶음을 제목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인터넷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딱 해보면 나중에는 아나콘다의 리포지토리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 이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발자가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벡터랑 행렬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개발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되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잘 살펴보니까 인터넷에 파이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안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가진 이 클래스랑 함수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마치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처럼 코드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겠죠?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임포트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utils 뭐 어쩌고저쩌고.py 여기다가 여러 가지 코드들을 넣어놔서 썼던 것들 기억하시죠? 이런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임포트해서 쓰면은 마치 여기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 코드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자, 파이썬이라는 생태계는 이렇게 변화를 해요. 이렇게 발전을 하고요. 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직접 만든 코드를 인터넷에다가 올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만약 이 코드가 마음에 들면은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쓴 것처럼 작성한 것처럼 임포트를 해서 가져다가 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서 좀 불편하고 입맛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다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원래 있었던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본 것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특징을 가진 그런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와 행렬에 특화된 코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딱 업로드하면 이 파일 전체, 이 소스 코드 전체를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고 파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지금부터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불리는 어떤 벡터와 행렬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그런 코드들을 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코드들을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업로드한 걸 지금부터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우리 되게 많이 다뤄보도록 할 건데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시각화에 특화된 함수나 클래스를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나 소스 코드들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마찬가지로 되게 혼자 쓰기 아까워서 파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예시 이름을 드는 겁니다. 파이 비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접근하죠? 자, 이 코드에는 라인 플롯을 그리는 거,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 이렇게 기능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딱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소스 코드 되게 괜찮네. 기능이 좋은 라이브러리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얘네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이비즈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면 마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했던 것처럼 그냥 임포트만 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검색을 했었을 때 이 라이브러리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걔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이 위에서 지금부터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파이썬을 이용해서 빠른 개발,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이비즈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는데 파이 차트를 그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라인 플롯,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파이 플롯이라는 거, 파이 차트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구현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이 소스 코드, 이 라이브러리는 지금부터 파이파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앞에서 다운로드 받았었던 파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파이비즈를 딱 인풋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우리 인터넷에서 이 시각화에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인터넷은 원래 얘만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부터 얘를 기반으로 구현된, 자, 이런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파이파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딱 봤었을 때 난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파이비즈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파이 차트도 그릴 수 있는 이게 있네 라고 하면은 얘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냐면, 자, 특정 목표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벡터나 행렬에 특화된 어떤 함수나 클래스들 이런 것들을 묶어 놓은 코드를 우리가 파이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파이비즈 또는 우리 파이파이라고 이름을 예시로 들었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스 코드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묶어 놓은 거를 이제 파이비즈 또는 파이파이라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파이썬 코드의 묶음을 라이브러리, 나중에는 뭐 더 크게 말하면 패키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맨 땅에 헤딩, 자, 어떤 코드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맨 땅에 처음부터 쭉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특화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는 웬만하면 다 이미 라이브러리가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뭐뭐뭐, 자, 파이썬에서 뭐뭐뭐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뭐를 추천을 해줄 겁니다. 걔를 그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임포트해서 쓰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기능들을 가지고 쭉쭉쭉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다. 이게 파이썬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레벨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 문법, 파이썬의 클래스나 오브젝트, 함수, 딕셔너리, 포룹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각 목표에 맞는 특정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 수학적인 내용들까지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유명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몇 개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사실 제가 벡터나 행렬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를 제가 파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파이썬 환경에서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얘는 파이썬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서부터 되게 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유명했었던 소프트웨어예요. 거기서부터 따서 이 뉴메리컬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약자로서 numpy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고차원 텐서 제가 강의를 되게 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기도 해요. 자, 이 numpy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행렬, 벡터, 그 다음에 뭐 이런 고차원 텐서들을 연산을 할 때 반드시 배워둬야 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표라는 데이터, 엑셀 같은 데이터는 팬더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 데이터에 특화된 팬더스라는 게 있고요. 앞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었던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매트플로립, 약간 근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도 이런 세 개들은 다 제가 설명을 각 강의로 한번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겠다 그러면 사이파이라든지 사이킬런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고, 인터넷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을 해서 쭉 긁어오겠다라고 하면은 뷰티풀스 이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픈CV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아니라 딥러닝을 하고 싶다, 아니면 GPU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 나중에 제가 라이브러리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numpy, 매트플로립 또는 팬더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익혀둬야 될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라이브러리가 뭔지 개념을 한번 잡아봤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의 묶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특정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걔네들을 임포트해서 앞으로 구현을 하게 될 거다, 개발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인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